진짜 이게 남는 게 하나 있나요? 지금부터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지난 100일 동안 의료공백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세 법 모두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기본법, 의료대한 피해 보상 특별 법안,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환자단체들이 입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환자단체 대표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오늘 12월 16일은 우리 환자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환자보호 3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월 22일 한여름 삼복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시작했고 지금은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환자기본법이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이나 필수 의료 공백 방지력 의료법 개정안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환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환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1년 7개월 동안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의료 공백 고통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보호 3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름 전인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결과는 환자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처우 개선과 응급의료인 보호 등 의료계가 그토록 원했던 법안들은 1471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정작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진짜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를 구제하고 또다시 환자의 생명이 의료계의 정부 정책 반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환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를 위한 법은 속전속결, 환자를 위한 법은 하문착사, 이 현실이 과연 공정합니까? 정부의회는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이미 수련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피해 구제도 없고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환자보호 3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첫째, 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면 우리 환자는 철저히 약자였습니다. 환자가 의료인 객체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환자가 참여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둘째,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공백은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듯이 이번 사태의 책임 역시 정부가 지고 환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셋째, 필수로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발실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권이 중요하듯 국민의 생명권 또한 같은 무게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필수 유지 업무를 법제화해 응급의료 공백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도 1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회 앞으로 들어가 의원님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면 환자의 목소리 또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국회가 환자에게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언론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환자단체 연합회 동료 환자단체 활동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자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100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의 손과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제정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치료받고 환자 중심 보건 의료를 통해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환자 기본법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환자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법제화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간 의정,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상황은 환자의 선택권과 권리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국민과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권리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보 제공권, 결정권, 그리고 권익보호조차까지 포괄하지 못합니다. 의료법상 일부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부재는 현실적인 불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셋째, 환자를 단지 치료의 객체로 보는 전통적인 공급자적, 수동적 의료체계는 지금 이 시대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환자 중심 보건의료는 전 세계적 가치이며 보건의료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목소리와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과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현됩니다. 환자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고 동의하며 스스로의 치료에 참여할 때 의료의 질과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환자단체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의 법정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환자의 경험과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이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지 의료 제공자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의 삶과 투병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과 삶의 존엄과 인간답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지키자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성숙해질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번 다짐합니다. 환자의 존엄을 법으로 보장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김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러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시위를 하시면서 국회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체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기종 대표님, 우리 김성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환자 권리, 환자 보호 3법을 주장하고 계신데 원래 포함됐던 4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 대란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작은 위안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보호 3법 국회에서 반드시 22대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이 법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나름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대 내에 환자보호 3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노고에 반드시 3법 통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오늘 12월 16일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시위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는 2020년, 2024년 두 차례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와 국민의 의료공백 불안과 재발을 방지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법안들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환자보호 3법의 입법을 위해 지난 100일 동안 환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단체의 이러한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 3법 입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근무 여건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 협박 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적용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 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전공의의 응급 의료 종사자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입법입니다. 그러나 정작 의정 갈등으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겪은 환자를 위한 법안은 전무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는 이번 본회의 안건에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요구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며 처리된 것과 달리 환자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로 환자와 국민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약한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도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의대생과 전공의는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환자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정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의료 공백을 겪은 환자들은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환자들끼리, 환자 단체들끼리 치료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환자가 투병과 권리 증진에 있어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해 법정위원회에 환자를 대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 정책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하고 환자 투병지원센터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회는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합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이러한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환자가 잘 치료받고 환자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1년 7개월 전 집단사직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지난 9월 수련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정부 반대로 현재 입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부터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핵심된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는 피해자인 환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입증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안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현실적으로 피해자 특정과 손해 정도 판단이 불가능하다거나 일반적인 입증 책임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해자인 환자나 유가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료대란 피해보상특별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모두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 현장을 떠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 겪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향후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신생아 간호 포함 분만, 수술,
수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 영상검사를 포함한 진단검사와 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유지, 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월 14일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출범식도 개최했습니다. 이때 조합원 3,000명 이상이 조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42조 2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2에 의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전공의들에게는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공의들이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고 이에 가입하는 순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해야 할 의무는 이미 발생합니다. 그와 동일한 취지의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집단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필수 의료를 일정 수준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 내용이므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온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째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의료 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 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 보상 특별법안,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환자 보호 3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오늘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찾아가 환자 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